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죠. 3분기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글은 사실은 블로그 작업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AI GPU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AI는 전기를 먹으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림 되게 멋있죠. 삼성 블랙트 그룹, 그러니까 삼성이 독일의 냉난방 공조 기업인 플렉트 그룹을 2조 4천억에 M&A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삼성이 냉난방 공조를 하려고 2조 4천억의 플렉트 그룹을 M&A 했을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그 플렉트 그룹의 냉각 시스템으로 HBM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열 문제 해결 없이는 차세대 HBM은 없습니다. AI GPU는 전기를 어마하게 먹습니다. 열 문제 해결 없이는 절대 HBM이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참 덥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힘든데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AI GPU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호퍼 시리즈 GPU와 탑재된 H100은 소모 전력이 개당 700W입니다. 블랙웰에 탑재된 B200은 700에서 1000W, 블랙웰 GPU 2개가 붙은 GB200은 2700W. 그러니까 이게 GPU가 한두 개가 들어가는 거 몇백 개, 몇천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대규모 같은 건 뭐 수만 개가 들어가니까 이 전기라는 거는 감당을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식힐 거냐는 열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기는 전기대로 쓰면서 이 AI GPU의 그 성능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 그 비유중을 한번 볼까요? 서버, 그런 AI GPU에 들어가는 게 40%. 그 다음에 쿨링, 냉각이죠. 냉각하는데 40%. 그 다음에 전력 공급 시스템, 이것도 다 쿨링입니다. 다. 이런데 그러니까 이 지금 GPU 이외에 열이 생기는데 이 열을 식히는데 6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의 열을 과연 어떻게 제어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온도를 낮출 수 있을까? 여기에 차세대 HBM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거죠. 어쩌면 삼성전자가 플렉트 그룹의 기술을 가지고 HBM의 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지금의 HBM3 뭐 콜 통과를 못해서 이게 지금 허덕거리는 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HBM 층수가 증가합니다. 지금은 12단, 내년에 16단, 뭐 24단 얘기도 나옵니다. 층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열이 증가합니다. HBM3, HBM4, 차세대 제품군 12단, 16층 이렇게 가면서 발열량은 급증합니다. 급증입니다. 급증하면서 이 적층 구조 특성상 내부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열 저항 문제로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열어있잖아요. 1층에는 서늘합니다. 근데 만약 12층 같으면 이건 찜질방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열 저항, 열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HBM3 12단, 8단이 지금 콜 통과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열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고성능 유기시의 열 폭주 가능성이 있고 성능이냐 신뢰냐 트레이드 오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목표 또는 이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를 해요. 자, 성능을 선택을 할 건가 신뢰성을 선택을 할 건가 아니면 성능을 선택할 것인가 냉방 쿨링을 선택할 것인가 이겁니다. 과요로 인해서 수명 저하 오작동 TSMC 삼성 수율 문제 하여튼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열한테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급 열 전도 소재라든가 열 스프레더 열을 이제 분산시키는 거죠. 액체 냉각 기술 이거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냉각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좋아지는 것. 그래서 HBM과 GPU AI 칩 간의 코어 패키징 설계 열 관리의 중요성이 지금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 표시를 보면 어딘지 알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컨테이너에다 넣어가지고 깊은 바다 속에다 넣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주기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걸 또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이 오염물질을 다 정리하고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바다 깊은 데다 넣으면 물이 엄청 차가우니까 자연히 그 AI GPU를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더 빠르고 높아진 적층 구조로 발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열 관리 기술 확보가 차세대 HBM의 상당한 과제라는 사실. 제가 이것도 그래픽도 한번 보여드렸죠. 김종호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HBM 로드맵인데 HBM8 8까지 이렇게 했는데 HBM4 이후부터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단계를 이렇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열 문제로 오늘 제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5월 달입니다. 독일의 플렉트 그룹의 냉각 시스템을 인수를 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HBM의 냉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삼성이 그거를 보고 플렉트 그룹을 인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HBM5에부터 8까지 냉각 방식을 전망한 자료입니다. 김정우 카이스트 테라랩에서 발표 그 자료입니다. 쿨링팬입니다. 이건 에어 냉각이죠. 쿨링팬으로 이걸 시키는 데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래서 이렇게 그 여기 아주 액침 냉각. 아주 그 절연 물질에다 아주 그냥 이 AI GPU를 물에 담가버리는 거죠. 이거 요렇게 또 액침 냉각도 있고. 하여튼 요런 것들이 아마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올해까지는 뭐 이게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삼성의 독일의 플렉트 그룹의 냉각 시스템 인수를 했습니다. HBM 데이터 센터에 적용할 것은 틀림없고 그냥 HBM 내부에다가 냉각 시스템을 집어넣는 그런 획기적인 개선 가능성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플렉트 그룹의 기술 역량을 한번 살펴보면 플렉트는 주로 산업용 공조 데이터 센터 냉각 아주 중요하죠. 눈에 딱 띄죠. 고효율 열관리 시스템. 그래서 요 데이터 생각하는 기술하고 고효율 열관리 시스템을 HBM에다 적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과 정밀 제어 기술 강점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5월 14일 전자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2조 4천억 원의 독일의 플렉트 그룹을 인수를 해서 글로벌 공조 경쟁력에 이제 동참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HBM의 냉각 현안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HBM TSV 데이터의 고속도로라고 하죠. 1층에서부터 12층까지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 열 관리 이슈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열 집중도는 높아지고 칩이 수직으로 적층되면 될수록 발열이 한정된 면적으로 집중됩니다. 냉각 난이도가 아주 관심에 집중이 돼서 기존의 공냉식으로는 안 됩니다. 한계를 벌써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고속 동작에서 발생하는 열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이 발생하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냉각 미흡시 성능 저하, 수명이 또 AI GPU의 수명, 이게 AI GPU의 100이라는 성능을 다 해야 되는데 열을 받으면 성능이 뚝뚝 떨어지죠. 우리 스마트폰 게임할 때 열 받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제 블로그에서 한번 보시고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수직 냉각 통로 통합 설계 그러니까 버티컬 하여튼 이 HBM이라는 그 물건 사이에 반도체 사이에다가 액체 냉각 그 시스템이 거기를 집어넣어서 아예 그렇게 물이 통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플렉트의 공조 기술을 패키지 설계 통합해서 DSV와 병렬로 냉각 채널을 설계를 한다. AI GPU용 모듈 순행 시스템, 순행 솔루션이죠. 엔비디아, AM 등과 협력해서 HBM과 GPU 모듈 일체형 순행 솔루션, 순행입니다. 순행. 물론 이렇게 냉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렉트 공조 시뮬레이션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HBM 열 분포 분석 플랫폼을 개발할 그런 것들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액침 냉각,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담가버리는 거, 여기다 아예 담가버리는 거예요. 담가서 이렇게 열을 이제 발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카이스트의 우리 김정호 교수님께서 테라랩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런 것들의 기술이 지금 상당히 발전적이고 상당한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잘 보시면 HBM 5죠. 5의 쿨링 시스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4까지는 어쩌면 기존의 그 쿨링 시스템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HBM5부터는 이 쿨링 시스템을 뜯어 고치지 않고는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플렉트그룹 인수는 단순한 산업용 공조 확대가 아닐 겁니다. HBM을 포함한 고성능 반도체 냉각 시스템 경쟁력을 확보할 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특히 AI, HPC 시장에서 HBM의 발열 문제는 기술적 변목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플렉트 기술은 삼성 HBM 라인업, HBM3, HBM4에서 차세대의 냉각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사무실에 우리 작은 애가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엔비디아의 RTX 2080인가요? AI 그걸 사다가 그래픽 카드를 사다가 이더리움을 채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채굴기를 몇 대를 이렇게 사무실에서 했는데 열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냥 그 에어컨을 24시간 그냥 몇 달을 돌린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하여튼 그런 GPU에서 거기에서도 열이 어마하게 나더라고요. 자,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위에 분석을 기초로 해서 삼성이 획기적인 냉각 시스템을 도입한 HBM의 개발이 가능하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AI 이런 GPU에 옆에 그냥 열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그래픽이긴 하지만 액침 냉각이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죠. 서버 장비를 비전도성 액체에 담가서 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아예 이게 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이것도 집어넣는 단계를 지금 표시를 한 거죠. 비전도성 물질이죠. 그냥 일반 물이 아닌 거죠. 여기에다 그냥 이 AI GPU 덩어리를 통째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플렉트 그룹을 인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이런 산업적인 공조 시스템에 쓰려고 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당연히 HBM의 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 산업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연구를 하고 있겠죠. 획기적인 냉각 시스템을 탑재한 HBM 개발은 삼성전자에게 세 가지 기회를 의미합니다. 삼성이 획기적인 냉각 시스템 기반으로 HBM을 개발할 수 있는 이유, 인프라와 기술 확보입니다. 플렉트 그룹 인수로 해서 이제 원초적인 그 기술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삼성이 공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은 이미 TSMC, SK 하이닉스와 경쟁 중인 HBM3, HBM4 개발 중에 있어요. 냉각은 경쟁 우위예요. 만일 삼성전자가 HBM4E에서 이런 냉각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HBM 아니면 AI GPU 사이사이에다가 냉각 호수가 이렇게 탁 들어가서 그냥 냉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천하의 엔비디아 한다 할지라도 삼성전자에다 제품을 오더를 안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액침 냉각입니다. 액침 냉각.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SKM 무브 액침 냉각 요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지금 액침 냉각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는 그런 기업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보면 고발열 AI 시대의 차세대 요구에 부합됩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 기업들은 HBM 냉각 기술 병목에 직면했습니다. 풀풀 끓고 있어요. AI GPU가. 이걸 시켜야 되거든요. 에어컨 틀지 않으면 아닙니다. 에어컨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냉식 방식은 성능과 안정성 확보의 한계가 벌써 다다랐습니다. 이 수요에 맞춰서 모듈 수준에서 냉각을 통한 통합 설계한 HBM 패키지는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엄청난 큰 시너지 효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실제 개발 가능한 획기적인 HBM 냉각 시스템 시나리오입니다. HBM 요렇게 딱 해서 순행 일체식 패키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건 예상해서 해놓은 건데 이런 것들은 제 블로그에 와서 한번 보시고요. 향후 기대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HBM 고속 동작에서 열 제한을 해소를 합니다. 그리고 고적층 HBM4, HBM4 이 시대에서 선도 가능합니다. TSV의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소비 전력을 최적화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엔비디아, AMD와의 차별화 협력 기반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수요자에게 냉각까지 완비된 성능 좋은 HBM을 제공한다. 이 더 이상의 마케팅 요소가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AI HP용 패키징 솔루션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는 삼성전조의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여기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그 가이스대 김정호 교수님께서 HBM5에서 8까지 냉각 방식을 전망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HBM이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PCB가 기판이 들어가고 여기에 인터포즈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배관을 까는 거예요. 배관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쿨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차가운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식혀서 뜨거운 물이 이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또 식혀져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 액침 냉각도 지금 이렇게 잘 연구가 되지만 사이사이에다가 그냥 냉각수가 흐르게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것이 이제 김정호 교수님께서 지금 고안하고 있는 방법인 거죠. 결론, 삼성전자는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래서 패키징, 냉각, 통합 설계 능력,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및 AI 고객 맞춤형 냉각 기술을 확보할 것 같아요. 그리고 HBM 기술의 병목 현상이었던 열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삼성전자는 HBM4, HBM5 등에서 획기적인 이런 그 냉각 시스템을 갖춘다 그러면 완전 독보적인 그런 HBM 시장을 차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플렉트 그룹의 냉각 시스템을 적용한 HBM을 개발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 3년 내에 플렉트 그룹의 냉각 시스템을 적용한 HBM을 개발한다면 이 기술적 병목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가 이 블로그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플렉트 그룹의 기술이라면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HBM 기술이 접목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적층 HBM4, 5 개발의 열 병목 해소, 마이크로 순행 구조,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관이 인터포즈라든가 로직 다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과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열을 식혀주는 거죠. 히트 파이프 내장, 패키지 통합 이런 솔루션들을 만드는 거죠. 기존 공내식 대비해서 열 저항을 최대 30에서 50%, 예를 들어서 50%를 감소를 시켰다. 이건 끝장난 겁니다.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HBM4는 예상되는 16단 적층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냉각 시스템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거를 삼성이 플렉트 그룹의 기술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AI 고객 요구 대응 능력, 일체형 냉각 모드를 만들고 성능과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원초적인 기술이다. TSMC, SK 하이닉스하고 차별화된 포인트를 확보한다. 그래서 HBM 수율 및 신뢰성을 향상한다. 발열을 분산하고 온도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적층 균열 및 TSV 신뢰성을 향상을 하고 수율이 상승하겠죠. 원가 경쟁력도 개선을 하고 양산,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급하게 왔습니다. 결론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극복 가능성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단 실행 역량에 달렸다. 삼성이 2, 3년 내에 플렉트 그룹의 기술을 HBM 패키지 및 냉각 설계에 효과적으로 통합한다면 현재 HBM 기술의 가장 큰 병목 문제인 열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HBM 시장 주도권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어려움 극복은 가능하며 성공할 경우 HBM4, 5 적층 구조를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AI HB 시장에서 삼성의 HBM의 성능, 신뢰성, 전력 효율을 측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열 문제를 잘 해결하면 AI GPU의 성능을 올릴 수가 있죠. 열 효율을 또 할 수 있죠.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절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I GPU의 그 수명을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전기가 없어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 어려운데 이런 쿨링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면 그런 거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공상 소설을 쓰는 걸까요? 여기 지금 김정호 교수님이 벌써 이런 로드맵을 그림을 다 그려놨거든요. 그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 열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벌써 우리 그 김정호 교수님께서 이렇게 다 그림으로 PPT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저걸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서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SK하이닉스한테 굴욕적으로 뒤지고 HBM이 그냥 콜 통과를 못함으로 해서 실적이 반토막 나고 막 이런 그 수모를 이제는 겪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AI는 전기를 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게 열 문제인데 열을 식혀줘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삼성이 독일의 플렉트 그룹 냉난방 공조 회사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HBM에 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